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란 이름명의 말사, 말의 이름이란 뜻이겠죠. 네, 사람이랑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 명사의 종류는 크게 5개로 나누어져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가산, 가능하다, 산수가 가능하다, 첼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산명사란 말은 첼룰 수 있다. 영어로는 countable noun. count, 1, 2, 3, 4. count가 셀루다는 거예요. 업을 할 수 있는, 셀룰 수 있는,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알려드렸죠. countable, 셀룰 수 있는 명사가 가산명사. 셀룰 수 있는 명사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unable. 뭐죠? 못 셀룬다는 거죠. countable에 un이 붙었어요. 부정의 접두어예요. uncountable. 셀룰 수 없는 noun. 셀룰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우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냥 풀어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렇게 명칭을 불러요. 네. 가산명사도 한글에서 보면 명사죠. 네, 이렇게 칭한다. 약속한 거라 약속한 글자는 알아야 되겠죠. 애플을 사과를 안 하고 바나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칭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명사 안에서는 또 2가지로 나눠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불가산명사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는 거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보통이란 말 하죠. 보통.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걸 보통명사라고 해요. 명사 중에 보통, 일반적인 명사를 대부분의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하고 카, 빌딩, 북 이런 일반적인 명사, 집합, 모아놨다는 거죠. 사물들의 집합체를 모아놨다는 겁니다.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모아놨다, 모아놓은 거, 패밀리, 그룹, 팀, 다 여러 명이 있는 거죠. 네. 집합명사는 그런 거고 고유명사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내 이름같이 유일한, 하나인 게 고유명사다. 그래서 서울은 하나밖에 없죠. 한리버, 강은 많지만 한리버, 한강이죠. 한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 러블록스는 하나죠. 네, 그런 게 고유명사가 됩니다. 추상명사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개념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브, 호프, 사랑이 보이나요? 희망이 보이나요? 행복이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나 개념을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물질명사는 재료죠. 재료, 물질, 고체, 액체, 기체, 목재, 이런 게 물질이죠. 돌, 이런 거. 스톤, 워터, 에어, 스노우, 눈이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물질명사라고 구분을 합니다. 쉽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쉽습니다. 명사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명사는 이름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가사명사냐, 불가사명사냐를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글을 먼저 읽어보죠. 한글을 먼저 봅시다. 가격. 셀 수 있다는 것은 가격 하나, 가격 둘, 이런 거죠. 할인 하나, 할인 둘. 환불 하나, 환불 둘. 애매하죠. 한글로 생각해보세요. 한글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계좌는 지금은 익숙한데, 지금은 우리은행에도 계좌가 있고,
신한은행에도 계좌가 있고 뭐 이러니까 계좌가 어른들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익숙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한 개인 사람들은 헷갈리죠. 계좌들, 계좌 하나, 계좌 둘, 저축 하나, 저축 둘, 목적 하나, 목적 둘, 결과 하나, 결과 둘, 요청 하나, 요청 둘, 상품. 우린 전부를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상품 하나, 상품 둘, 칭찬 하나, 칭찬 둘. 애매하죠.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단어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더 어려운 게 불가산 명사입니다. 불가산 명사. 백이지와 러기지는 같은 말이에요. 백이라고 하죠. 백, 백. 요까지만 하면 백. BAG, 백. 가방이죠. 소화물이란 손수예요.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손으로 옮길 수 있는. 이게 가방이죠. 짐. 이게 백이지인데, 러기지. 러그 하면 끌다입니다. 끌다, 러그. 끌다. 근데 요즘은 여행 갈 때 바퀴 달린 캐리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백이지보다는 요새는 러기지. 더 많이 씁니다. 수화물 같은 뜻인데, 등에 매느냐, 땅바닥에 끄느냐. 그 차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개, 두 개 셀룰 수 있잖아요. 못 셀릅니다. 퍼니처, 가구죠. 가구. 가구 우리 세루잖아요. 침대 하나, 침대 둘. 가구 하나, 가구 둘. 뉴스. 뉴스 하나, 뉴스 둘. 안 되나요? 메일 하나, 메일 둘. 정보 하나, 정보 둘. 기계 하나, 기계 둘. 장비 하나, 장비 둘. 문구류. 충고 하나, 충고 둘. 애매하죠. 우리말로 이해하기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네이버를 비교해 보는데 다음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불가산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백이지 불가산. 네이버는 안 해주는데 다음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발음 기호가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안 권해드리려고 했는데 불가산 가산을 표시를 해줘요. 명사는 다음에서 찾읍시다. 어쨌든 뭐 네이버를 찾아도 되고 다음도 찾아도 되고 구글도 찾아도 되는데 익숙한 걸 찾으세요. 발음 기호도 있고 발음도 들어보고 불가산이라고 적혀있죠. 여러 의미도 있고 나온 김에 단어를 찾으면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장도 한번 보세요. 문장도 못 읽어도 어떻게 쓰였는지 백이지 다음에 앞에 s가 붙었는지 복수가 붙었는지 관사가 붙었는지 문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단어의 뜻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단어를 찾으면 뜻도 확인하고 발음도 들어보고 명사일 경우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도 확인하고 문장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게 단어를 찾는 방법이에요. 백이지 수화물 끝 이게 아닙니다. 단어를 찾으면 뜻과 발음, 기본 기능, 문장들 쭉 살펴보는 게 원세트예요. 그렇게 찾는 연습을 합시다. 왜? 반복해야 돼요. 반복. 오늘 외운 게 내일 가면 다 까먹어요. 까먹으면 다시 한번 찾으면 언제 찾아봤는데? 그럼 또 언제 찾아봤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냥 머리에 박힙니다. 머리에 박힐 때까지는 계속 찾아야 된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어는 반복 학습이다. 그리고 명사를 찾을 때는 꼭 예문도 확인해 봅시다. 문장까지.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읽는 건 더 빨라지겠죠. 발음 기호를 이제 배웠으니까 모르는 글자가 나와도 대충 읽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도 보고 어떻게 써있는지 눈으로 보고 또 익숙해지면 이제 문장도 해석도 해보고 그렇게 가지는 거겠죠. 실력이 쌓여 나가면 좀 더 재밌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집은 초등학생용도 아니고 중학생용도 아니고 고등학생용도 아니에요.
뭐냐? 토익이라는 대학생, 엄마 아빠들 같은 직장인들이 치는 시험의 문제집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저리 써놨지만 밑줄 친 칸에 들어갈 글자를 고르는 거예요. 뭐. 문법을 배우면 여기가 명사가 올 자리라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그럼 뒤에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기 보죠. 리펀드, 리펀더블, 리펀즈, 리펀드. 다 리펀드잖아요. 리펀드. 리펀드에 뭐가 오냐? 형용사냐? 과거형이냐? 3번이 답입니다. 리펀즈. 왜? 리펀드 있잖아요. 환불. 가산명사죠. 환불의 복수. 리펀즈. 그래서 C가 답입니다. 그런데 왜 리펀드는 답이 아니냐? 단수인데. 어가 붙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읽지도 않고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닐 때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 구분해서 암기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가산명사의 단수와 복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